어느 주말 상우 씨와 정민 씨는 오랜만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는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연봉 인상까지 받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에서도 나를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 연봉도 올라서 이번에 새 차를 뽑으려고 해. 이번에 산 주식도 대박 났어. 역시 내가 보는 눈이 남다르다니까. 처음엔 정민 씨도 상우 씨의 이야기에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우 씨의 자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온통 그의 성취와 성공 이야기로만 채워졌고 정민 씨는 자신이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우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을수록 정민 씨는 점점 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정민 씨는 상우 씨의 끝없는 자랑에 지쳐가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우 씨는 그저 친구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넘치는 자랑이 정민 씨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진정한 힘이 없는 자가 찾는 마지막 도피처일 뿐이다. 자기 자랑은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상우 씨 역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함으로써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친구에게 피로감을 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타인을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대화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정도를 조절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미안해. 너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느낀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내가 상처받고 지쳐간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끝낼 시점이 온 겁니다. 계속되는 자기 자랑은 내 인내심을 갉아먹고 결국 우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취만을 내세우고 내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김진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늘 즐기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지기 친구인 민석 씨는 특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 두터웠죠.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 골프를 치고 난 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즘 사업과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민석 씨는 최근 큰 계약을 따내고 사업이 크게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수 씨는 처음엔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진수 씨는 최근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민석 씨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씁쓸하게만 느껴졌죠. 그러다 진수 씨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는 진짜 운이 좋다.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 진짜 운빨이 좋은 거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 씨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수 씨는 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남의 잘됨을 보고 마음의 병을 키운다. 질투는 성공한 친구를 보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때 쉽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를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친구가 더 잘 나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감정이 질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맙니다. 진수 씨와 민석 씨의 경우처럼 한마디의 질투가 오랜 우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질투심이 느껴질 때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나의 성장을 위한 동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질투심을 드러내는 말을 해버렸다면 곧바로 사과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가 네가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났던 것 같아. 네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반복되고 그것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질투는 결국 우정을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것이며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함께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어온 사이였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게 된 날이 있었죠. 어느 날 영숙 씨와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레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고 친구는 아들의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입에서는 그만 너 그렇게 다 휘어잡으려다 결국 망칠 거야. 너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왜 모든 걸 네 뜻대로 하려는 거야? 라는 비난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숙 씨의 말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예전처럼 영숙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이미 그 사이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비난의 말은 한순간이나 그 여우는 평생을 남긴다. 오랜 친구에게 비난의 말을 하게 되는 건 그만큼 그 관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한 의견을 내놓게 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경계를 넘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이유로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비난은 오랜 우정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비난은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관계는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를 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이 걱정된다면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반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죠.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이후 친구와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며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그만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 박영수 씨와 오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긴 우정이 한순간의 조롱으로 인해 금이 가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훈 씨와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스포츠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근 각자의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해왔지만 좀처럼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자 정훈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참 운도 없다. 그렇게 머리 쓰고 노력해도 결국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저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영수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정훈 씨에게 연락을 점점 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조롱은 칼보다 날카로워 마음을 깊이 베어 상처를 남긴다. 조롱은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 경계를 허물고 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지나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될 때 조롱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훈 씨도 오랜 친구였기에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농담 속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롱은 결국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혹시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롱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롱은 우정의 기반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조롱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점점 더 무너뜨리고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고통만 남길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롱은 사소한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해치는 치명적인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우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김영숙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의 관계는 가족만큼이나 소중했죠. 그런데 그 긴 우정의 역사가 단 한 번의 대화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와 친구는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으로 이어졌죠. 영숙 씨는 최근에 새로운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림은 무슨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심코 던진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숙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 후로 영숙 씨는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만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범김 군은 말했습니다. 무시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관계를 영원히 갈라놓는다. 오랜 친구 관계에서 무시는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서로를 가볍게 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변화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도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며 자신만의 틀에 상대를 가두고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라면 그 무시는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 결국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무시의 말이 우정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무시하는 말을 이미 해버렸다면 그 즉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것, 혹시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 우정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정을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김지훈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에게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 중에서도 이철수 씨와의 우정은 각별했습니다. 철수 씨는 지훈 씨를 항상 믿고 의지했으며,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자리였고,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다 대화 주제가 철수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최근 철수 씨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사적인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지훈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철수 씨의 고민을 가볍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요즘 좀 문제가 많더라. 솔직히 저런 성격이니까 회사에서 적응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항상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이젠 뭐 자기 발등 찍은 거지. 지훈 씨는 그저 가볍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방 안의 다른 친구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철수 씨와도 친한 다른 친구들이 있었고 지훈 씨의 말은 금세 철수 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네가 그날 한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제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지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뒷담화는 사람을 속이지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상황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훈 씨 역시 철수 씨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철수 씨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뒷담화는 결국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뒷담화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친구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는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또한 친구와의 문제는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의 행동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뒷담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담화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뒷담화를 자주 하고 그것이 우정을 지속적으로 해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오랜 친구 박재훈 씨와의 관계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우정이 어느 날 성호 씨의 한마디로 인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 씨와 재훈 씨는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 주제는 주로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성호 씨는 최근 승진 소식을 전했고 재훈 씨는 아직도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호 씨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야,
너도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봐. 우리 회사에 있는 민철이 알지? 너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는데 벌써 부장까지 올랐잖아. 민철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뭐든 잘 해내더라. 순간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그냥 우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재훈 씨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였고 그날 대화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훈 씨는 성호 씨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은 질투의 열매를 맺는다. 비교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그 비교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비교는 결국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재훈 씨가 성호 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교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우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친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 욕구를 억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친구가 가진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수로 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해버렸다면 즉시 사과하고 그 말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까 민철이를 언급했는데 사실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반복되어 관계의 상처가 깊어질 때는 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결국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우정이라 해도 존중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상처와 무시는 인연을 끊어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